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제약식이랑 목적 함수랑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심플렉스법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제약식만을 보고 각 극점에서 이제 기저변수랑 비기저변수가 이런 관계를 갖는 거를 유도를 했습니다. 제약식만 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인근 극점으로 옮길 때 새롭게 0에서부터 증가하는 변수가 뭔지, 그러니까 즉 진입 변수가 뭔지, 그리고 그 진입 변수의 최대 증가분은 몇인지, 그리고 새롭게 0의 값을 갖는 변수들은 또 뭔지, 즉 이탈 변수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지금 극점이 최적해에 해당되는지 그것만 이제 판단을 하면은 우리가 앞쪽에서 얘기했던 심플렉스법의 그 반복 순서 그거를 다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극점이 최적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은 제약식이랑 목적 함수를 동시에 고려해야지 찾을 수 있겠죠. 최적해라는 거는 목적 함수의 값을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런 해니까요. 자, 그래서 한번 요렇게 생긴 정규형 LP 문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화 문제 C 트랜스포즈 X 서브젝트 to AX는 B 근데 X는 0 이상인 이런 정규형 LP 문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A는 똑같이 n by n 행렬이고, 자 그리고 이제 X를 봤을 때 X는 n by 1 벡터였죠. 자 그러면은 이 C 트랜스포즈 X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C라는 애도 n by 1 벡터여야지 되겠죠. 왜냐하면 C 트랜스포즈 X라는 건 결국 C1 X1 플러스 C2 X2 플러스 Cn Xn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C라는 벡터도 n by 1 벡터입니다. 자 그때 이 C를 분할을 해볼게요. C라는 벡터를 이렇게 그러니까 C만 분할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다 분할을 했네요. 자, X라는 변수 벡터는 우리 원래 했던 대로 XB, XN으로 분할을 하고 A라는 행렬도 원래 했던 대로 BN 이렇게 분할을 하고 그리고 C라는 벡터 얘도 CB, CN으로 분할을 하겠습니다. 얘하고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XB라는 게 XB라는 게 어떤 극점에서의 기저변수 벡터이고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때 기저 행렬이 B라면은 그 점에서의 목적 함수인 C 트랜스포즈 X는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C 트랜스포즈 X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자, 왜 그런지는 한번 요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C 트랜스포즈 X는 지금 C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이제 트랜스포즈 하면 CB 트랜스포즈랑 CN 트랜스포즈 한 거를 이렇게 모아놓은 행벡터가 되고 여기다 X라는 애는 XB, XN이니까 써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분할 행렬들은 그냥 행렬곱 하듯이 하면 되니까 CB 트랜스포즈 XB CB 트랜스포즈 XB 플러스 CN 트랜스포즈 XN 이게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 잘 보니까 XB라는 거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요거 곱한 거예요. 그리고 CB 트랜스포즈를 이제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에 마이너스 XN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제 그대로 그냥 오면 되고
그러면은 잘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얘랑 똑같은 애가 들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묶어 주겠습니다. 얘는 그냥 내려오고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에다가 요런 식으로 얘도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묶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에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묶어줄 거니까 마이너스 CNT가 되고 그 뒤에 마이너스 XN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C 트랜스포즈 X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C 트랜스포즈 X가 이제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 플러스 요 부분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N의 트랜스포즈 요거예요. 그거 곱하기 마이너스 XN 한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그리고 C 트랜스포즈 X라는 거는 그냥 다름 아니라 이거예요. 목적 함수.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이게 워낙 이제 행렬 벡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행렬 벡터들의 크기 같은 게 잘 맞아가지고 이게 어떤 크기로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좀 파악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몇 가지 관찰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요거 C 트랜스포즈 X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붙여놨고요. 첫 번째 관찰은 뭐냐면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은 뭘까라는 건데 현재 극점에서 지금 비기저 변수가 있을 텐데 그 비기저 변수라는 애는 항상 값이 0으로 고정된 애들이니까 xn은 0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목적 함수가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xn에다가 xn은 어차피 비기저 변수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어가지고 이 뒷부분 함을 쫙 날려버리면은 요 자주색 부분 요것만 계산을 하면은 그게 바로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Z0를 빨간 걸로 쓰겠습니다. Z0라는 거를 이제 새로운 표기법으로 현재 극점에서의 목적 함수 값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거는 별거 아니라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B다. 이렇게 요 등식에서 요 앞에 부분만 계산을 하면은 그게 현재 극점에서의 무적 함수 값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찰이고 두 번째 관찰은 과연 지금 극점이 최적 극점인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현재 극점을 이탈해서 목적 함수 값이 개선될 수 있는가. 개선이라는 거는 최대화 문제면 증가, 최소화 문제면 감소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최적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변의 마지막 항, 요 부분을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만 보면 이제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N 트랜스포즈에 마이너스 XN 곱한 건데, 자, 요 비기저 변수 벡터 xn에 있는 어떤 비기저 변수 xj를 우리가 증가시킬 때 그 마이너스 xj랑 요게 지금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요 안에 마이너스 xj들이 쭉 들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요 벡터 안에 있는 어떤 비기저 변수 xj를 내가 증가시킬 때 그러면은 얘랑 이제 곱해지는 여기에 값이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 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생긴 열 벡터고 요 녀석은 이 크기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사실 행벡터예요. 행벡터. 왜냐? 지금 CB라는 게
CB라는 게 m by 1 벡터예요. 그러면은 CB 트랜스포즈 얘는 1 by m 벡터고요. 얘는 m by m 벡터고 기본 행렬의 역행렬이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얘는 m by 그리고 m by n 빼기 m 행렬이겠죠. 얘는 왜냐면은 이렇게 생긴 a라는 거 여기에 m행 n열인 a에서 m개 한 이만큼 m개만 뽑았가지고 이게 이제 b가 되고 그 나머지가 n이 되니까 이 나머지는 n 빼기 m이니까 그래가지고 요걸 통째로 보면은 이렇게 없어져서 1 by n 빼기 m 1 by n 빼기 m 벡터가 돼요. 벡터가 되고 요것도 1 by n 빼기 m 벡터이고 왜냐면은 cn이라는 게 비기저 변수들의 개수 목적함수 개수 벡터인데 비기저 변수의 개수가 n 빼기 m 개니까요. 그리고 xn 얘는 비기저 변수 벡터니까 그럼 얘는 사실 n-m by 1 벡터겠죠. 그러니까 요게 요런 벡터고 요거는 요런 벡터니까 얘랑 사실 곱하기를 하면은 1 by 1인 벡터가 나와서 이제 상수로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할 때 여기에 어떤 xj가 있고 걔랑 이제 곱해지는 요런 행벡터의 어떤 원소가 있겠죠. 얘랑 곱해지는. 근데 xj는 사실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벡터 xn에 있는 어떤 비기저 변수 xj를 증가시킬 때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xj와 곱해지는 행벡터 요거 요런 행벡터에 요거랑 곱해지는 원소 걔가 그 원소가 음수라면 그러면은 이제 목적 함수 값이 증가한다 이거죠. 왜냐면은 요거 마이너스 xj랑 이제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xj는 0 이상인데 여기에다 음수 붙이니까 요 전체가 이제 음수 0 이하인 거고 여기에다가 내가 뭘 곱할 건데 그 음수를 곱해줘야지 이 음수를 곱해줘야지 이 전체의 값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음수를 곱해줘야지 좌변 값이 증가를 하겠죠. 이게 0보다 이하이니까 걔랑 곱해지는 애도 0 이하여야지 그런 애를 0 이하인 거 곱하기 0 이하인 거를 더해줘야지 목적 함수가 증가할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행벡터 요 행벡터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요 행벡터의 원소들이 다 비음이라면은요 요 마이너스 xj랑 곱해질 수 있는 애들의 값이 다 0 이상이다. 그러면은 그 벡터 xn에서 어떤 비기저 변수 어떤 xj를 꺼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증가를 시켜도 목적 함수 값은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비음인데 여기다 곱해지는 놈이 비음이야. 이 부분이 0 이하인데 요거랑 곱해지는 애가 0 이상이면은 이 전체는 무조건 0 이하가 되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목적 함수 값이 증가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최대화 문제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계속 최대화 문제니까 목적 함수를 증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화 문제라면 반대로 목적 함수가 줄어들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화 문제니까 현재 극점이 최적해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요 행벡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이제 0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에 있는 비기저 변수들 중에 뭘 집어넣어도 이 현재 목적 함수 값을 증가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흑점 최대화 문제인 경우에 현재 흑점이 최적화에 해당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요게 됩니다.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 N T 요게 요거보다 이상이어야 된다. 요거라는 거는 이제 0벡터를 행벡터로 트랜스포즈 해 놓은 거고 얘도 이제 행벡터인 거니까 요 각각의 이제 요런 원소들이 다 0 이상일 때, 다 0 이상일 때 그러면은 현재 극점 최대화 문제에서 현재 극점이 최적해인 것이다. 자, 그 두 번째 관찰이고, 요게 사실 굉장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생각해보고, 잘 이해 안 되면은 저한테 이제 꼭 좀 물어보세요. 제가 더 자세히 또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찰은 이제 진입 변수를 선택하는 건데,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지 않아가지고, 목적 함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비기저 변수가 여러 개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 중에 우리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기준은 통상적으로 현재 흑점에서 가장 빠르게 목적 함수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비기저 변수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지금 이거는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요런 행벡터가 만약에 지금 이게 0보다 이하인 애가 있어야지, 구체적으로 0보다 작은 애가 있어야지 개선이 되니까 여기에 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막 있다고 할게요. 얘네만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애들이 몇 개 있다. 얘네랑 이제 곱해지는 애가 뭐 x, i, xj, xk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얘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있겠죠. 얘랑 곱해지면은 4xi만큼 목적 함수가 늘어날 것이고 얘랑 곱해지면 5xj만큼 늘어날 거고 얘랑 곱해지면 xk만큼 늘어날 거니까 그랬을 때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가장 많이 목적 함수를 개선하는 애는 이제 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얘를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는 그런 비기저 변수를 선택해서 진입시키는 게 이 기준입니다. 현재 흑점에서 가장 빠르게 목적 함수를 개선할 수 있는 비기저 변수.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최적해에 더 빠르게 도달한다는 그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서 다른 극점으로 이동할 때 그 순간에 잠깐 빠르게 증가시킨다는 거지. 이게 어차피 심플렉스법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심플렉스법을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니까 보통 이런 기준을 많이 사용하고 이거를 뭐 단지그 룰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네 번째 관찰은 뭐냐면은 행벡터 요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새로 나온 친구인데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 빼기 C 트랜스포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식에 있는 얘랑 이제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만 이제 다른 거예요. 뭐 N이 A로 바뀌고 C, N 트랜스포즈가 그냥 C 트랜스포즈로 바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는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의 A라는 애를 우리가 항상 B랑 N으로 분할을 하니까 B, N 빼기 C 트랜스포즈인데 C 트랜스포즈도 이렇게 C, B 트랜스포즈랑 C, N 트랜스포즈 이렇게 분할해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여기다 곱하면은 C, B 트랜스포즈 i가 되니까 i는 안 써도 되고 요거는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이 되고요.
빼기 C, B 트랜스포즈 C, N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죠.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 하면은 그냥 이제 0 그 벡터를 트랜스포즈 한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얘랑 얘를 빼준 거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 N 트랜스포즈 요런 이제 행벡터가 되는 거죠, 얘는. 자, 그러니까 사실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N 빼기 C, N의 트랜스포즈 요거는 뭐냐면은 사실 요 초록색 행벡터 요거에서 비기저 변수랑 연관되는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 모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 빼기 C 트랜스포즈에서 기저 변수랑 연관되는 애들은 다 0이구나. 그런 요소들은 다 0이구나.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표기법으로 ZJ라는 표기법을 하나 정의를 해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 J 요거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요 행벡터 여기에서 그 뭐야 XJ랑 연관되는 원소 그거를 ZJ라고 한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 A라는 애를 우리가 A1, A2 이런 이제 열 벡터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1, A2, AN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는 사실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1,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2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ZJ라는 애는 행벡터 요 초록색 행벡터에서 XJ와 연관되는 원소만 이제 뽑아 놓은 것이다. 네, 행벡터 C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예요. 요거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행벡터에서 각 변수 XJ랑 연관되는 원소들은 지금 요거에서 그 XJ랑 연관되는 그 목적식 함수의 개수값 CJ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구나. 지금 C, B 트랜스포즈 B 인버스 A 빼기 C 트랜스포즈라는 거는 사실 행벡터인데 ZJ라 빼기 CJ를 쭉 모아놓은 거다. 행벡터인데 그래서 요게 행벡터의 크기는 이제 1 바이 n이 되겠죠. 1 바이 n. 이 행벡터는 이제 전체 변수들에 대한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기저변수 xj랑 연관되는 zj, cj 값들은 이제 다 0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기저변수 xj랑 연관되는 zj, cj라는 거는 결국 그 비기저변수 xj를 1만큼 증가시킬 때 xj를 이제 1만큼 증가시킬 때 목적함수 값이 감소하는 양인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요 목적함수에다가 이런 형태로 값이 더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xj 곱하기 고 xj에 해당되는 요 행벡터의 값이니까 이 xj랑 연관되는 요 zj 빼기 cj 값은 그 기저변수 xj를 1 증가시킬 때 목적함수 값이 감소하는 양입니다. 감소하는 양. xj 앞에 항상 마이너스가 붙어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할인가라고 합니다. 할인가. 이 할인가라는 이 개념이 또 중요하고
용어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할인가라고 부릅니다. ZJ 빼기 CJ. 그리고 ZJ 빼기 CJ는 요거에서 CJ를 빼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할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경우는 할인가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할인가가 0보다 큰 경우, 세 번째 할인가가 0인 경우인데, 이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비기저 변수 값 xj가 1 증가할 때 목적 함수 값이 마이너스 zj 빼기 cj만큼 증가를 하겠죠. 왜냐면은 지금 zj 빼기 cj가 음수니까, 음수인데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xj를 곱해줘 줌으로써 그 목적 함수 값이 증가하는 양은 이 음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그만큼이니까요. 이만큼 증가한다. 반대로 얘가 0보다 크면은 요거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xj를 곱해 줄 거니까, 근데 얘가 0보다 크니까 거기에 음수 값을 곱해 주면은 목적 함수 값이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 x가 1 증가할 때마다예요. 1 증가할 때마다 목적 함수 값이 zj 빼기 cj만큼 감소하는 거고, 세 번째 경우는 이 할인가가 0일 때, 이때는 xj가 증가해도 목적 함수 값이 전혀 이제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인가 개념을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등식의 우변 마지막 항 이 부분에서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행벡터, 이게 바로 할인가를 담고 있는 벡터이다. 그래서 그 할인가의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비기저 변수를 진입시켰을 때, 기저 변수로 진입시켰을 때, 그 비기저 변수 값의 변화에 따라서 목적 함수 값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그래요. 이제 좀 이런 관찰 사항들을 다 본 거고, 그래서 좀 한번 중간 정리하자면, 결국 심플렉스법이라는 거는 LP 문제의 최적해를 찾기 위해서 요 두 단계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재 극점에서 비기저 변수들의 할인가를 보고, 할인가라는 거는 요 행벡터의 원소들이겠죠. 그걸 보고 현재 극점이 최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최적해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은 이제 요걸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요. 최대화 문제인 경우엔 요거고, 이게 최소화 문제, 미니마이즈 문제면은 부등호가 반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 최적해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멈추면 되고요. 최적해 찾은 거니까. 최적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비기저 변수들 중에서 새롭게 기저에 진입할 진입 변수를 결정을 하고 2단계로 간다. 2단계에서는 현재 극점에서 기저 변수와 비기저 변수의 관계를 보고 진입 변수의 최대 증가량과 그리고 탈락 변수가 뭐가 될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계속 이 1단계의 경우 1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심플렉스 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심플렉스 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시를 통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